이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원픽으로 인식되어 온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유흥업소 여종업원 외박 종용 의혹이 폭로되면서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서울도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명간의 파열음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정청래는 우선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파문과 관련 당 정책위 의장과 대화해본 결과 당과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소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썰어버린다라는 말로 성급한 정책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상은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의 새로운 제안일 수 있으나 당장 정책화하기보다는 학계의 연구와 학문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정책과 법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청와대에 대한 원망을 폭발시킨 말입니다. 이번 김용범의 발언 파문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김용범의 발언 직후 주식시장은 장중 5%가 급락했고 블룸버그 보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환율은 1.24%가 폭등했습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재산 손실로 연결되는 이런 악재는 곧바로 표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에 대한 마이너스 표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괴력 있는 발언을 과연 김용범 혼자서 아무런 상의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여권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개인의 생각이라고 발뺌을 했다가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방어박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범의 발언은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범의 SNS 글에는 초과 이윤이 8번, 초과 이익이 2번, 초과 세수란 말이 3번 등장했습니다. 마냥 초과 세수라고 밀어붙이기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김용범은 SNS에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주장이 초과 이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김용범의 발언 파장이 투표에 미칠 영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것인데 대통령은 지금 타이밍에 왜 이러는 걸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청와대와 이재명을 직격한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의 배를 갈라서 치킨을 튀겨 먹어버리겠다는 김용범의 발언이 자칫하면 6.3 선거 최대 악재로 부각될지도 모른다는 다급함에 서둘러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정청래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청와대도 지방선거 승리를 바라고 있을 것이 정상인데 업무론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정청래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여세를 몰아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 당대표 이재명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데다가 결국 전국 선거에서까지 승리하게 된다면 당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이라는 썰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연임 출마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연임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연임을 하게 되면 임기가 2028년 8월까지가 됩니다. 이 말은 2028년 총선 공천을 정청래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연임이 확정되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정청래 앞으로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이재명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천간에 사사건건 부닥쳐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청래에게 힘이 실리면 이재명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말로 재판을 속게 하자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청와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청래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청래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이나 송영길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면 집권 중반기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당으로부터의 공세는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민주당만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정도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청래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돋보이는 선거가 그래야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재명의 공소 취소 특검으로 이재명은 흠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다가 김용범 파문이 터져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정청래가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 김용범이 던진 폭탄은 그야말로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폭탄을 김용범이 단독으로 던졌을까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정청래는 아마도 당과 아무런 상의나 귀띔조차도 없이 이런 폭탄을 터뜨린 김용범에 대해서 속으로는 쌍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용범이 던진 폭탄은 갈라치기용이라는 주장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는 오발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이 던지고 이재명이 엄호까지 했지만 자본주의와 역행하는 약탈선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의 의심이 깊어갈수록 명천강 갈등폭도 증폭될 것입니다. 정청래는 마음속 한켠으로는 이재명이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김용범의 SNS 발언에 대해서 당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 소뚜껑부터 열면 밥이 썰익는다는 말로 청와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승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은 이에 대해 정청래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생각을 뭉갠 것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설치지 말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있으라는 정치적 경고 발언으로 들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청래에게 닥친 위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파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원호는 이재명이 일자라는 구청장으로 지목하면서 순식간에 대세로 말하자면 이재명 원픽 후보입니다. 이재명의 격려에 힘입어서 파죽지세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물리치고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꿰찼는데 지금 정원호 때문에 전체 선거를 망칠 지경입니다. 칸쿤 여직원 동행 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급기야 카페 여종업은 외박 강요 의혹까지 폭발되면서 민주당의 성비위당 이미지를 재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원호는 1995년 폭행 전과가 5.18을 둘러싼 술자리에서의 견해 차이로 촉발됐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주폭을 가리키고 있고 당시 피해자였던 사람의 육성 파일은 5.18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칸쿤 출장 파문과 그리고 공약 발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조차 한마디 하지 못하는 후보라는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원호 44.9, 오세훈 39.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5.1%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3주 전인 지난달 22일과 23일 시행했던 조사에서는 정원호